뉴욕주 보건당국은 연방정부에 독감 치료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거센 겨울폭풍으로 연말 연시의 여행을 계획한 수백만 명이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서 출포 대백이 급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해열 진통제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트놀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량의 펜트놀을 압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주 2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의회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코로나 회복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메디케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잃게 된다고 관련 당국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보건당국은 연방정부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면서 연말 연시를 맞아 무료 검사소 설치와 자가진학 키트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독감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욕주에는 독감 환자가 급증해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잇따르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주내 4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독감 시즌 시작 이후 미 전역 9,300명이 독감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들이 약 3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뉴욕주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혹한과 거센 겨울폭풍, 눈보라가 엄습하는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연말 연시에 여행을 계획한 수백만 명이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혹한과 강풍의 겨울 악천후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강타한 뒤 지금은 로키 산맥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천후대는 앞으로 중서부 태평원지대를 휩쓸고 심한 폭설로 겨울 추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23일까지는 북극에서 발생한 혹한의 저기압대가 뼛속 깊이 일게 하는 강추위 전선을 플로리다주 같은 남쪽 지방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각 주 당국은 앞으로 닥칠 겨울철 정전 사태를 우려하면서 주민들에게 노인과 노숙자, 가축의 추위 대비를 당부하고 가능하면 모든 여행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엄습해 노출된 피부가 단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정도로 험악한 겨울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중부 지역처럼 따뜻한 지역도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0도에 가깝게 떨어지는 등 혹한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항공사가 앞으로 취소나 연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비행기의 얼음 제거 등 겨울철 대비 작업도 계속돼야 한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폭설과 비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간의 항공편 200여 개가 취소됐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도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스포켄시 사이의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말에 거의 1억 1,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최소 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4%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6%만이 항공기를 이용하며 대부분은 차량으로 지상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자동차협회는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과 코비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급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입원 및 사망이 늘면서 어린이 해열 진통제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미국 내 대형 약국 체인을 대표하고 있는 CVS와 월그린이 어린이용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인해 구매 제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급기야 구매 제한까지 발표된 것입니다. CVS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구매 시 모두 어린이용 해열 진통제를 인당 2개로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월그린은 어린이 해열 진통제 6개 품목에 대해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제한을 뒀지만 아직까지 매장 내 구매에 대한 제한에 나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및 유럽 등지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온라인을 통해 대량 구매에 나섰는 데 대한 제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진 않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CVS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모든 고객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구매 제한을 설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 역시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건강제품협회 역시 현재 코로나19와 독감, RSV로 인해 어린이 해열 진통제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65%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어린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올 겨울 내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동시에 분유대란과 같이 오래 지속되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월 초 독감으로 인한 입원자 수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 겨울 독감으로 사망한 소아가 30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세 미만의 어린이가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RSV에 감염되더라도 1, 2주 내로 회복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트놀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량의 펜트놀을 압수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마약 단속국 DEA는 올해 펜타닐 알약 5,060만 정과 펜타닐 가루 10,000파운드 등 3억 7,900만 회분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앤 밀그램 마약 단속국장은 미국 인구 3억 3,200만 명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타닐은 인공으로 만든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성이 강하며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독성이 강해 DEA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규정한 약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불법 펜타닐은 이제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지난해 10만 7,62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펜타닐이 원인이었습니다. 펜타닐로 사망한 미국인은 2019년에 비해 94%나 증가해 교통사고나 총기 폭력, 자살로 숨진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DEA는 멕시코의 마약 범죄 조직인 시날로아와 CJNG 카르텔이 미국에 유통되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자라고 판단해 이들 조직 소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DEA에 따르면 이 두 조직은 멕시코의 비밀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조달한 황약품을 이용해 펜타닐을 대량 생산해 밀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식으로 처방을 받은 약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는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만들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통해 건너오는 불법 펜타닐을 막으려고 하지만 전체 유통량의 5에서 10%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총기 휴대 허가증 비용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학교 및 공원 등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주 2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총기 규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곧 시행 초읽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큰 의견 대립을 벌여왔던 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주 상원에서 21대 16으로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허드슨 카운티의 니콜라스 사코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찬성에 던져진 21표는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규정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 득표수로 만약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반대 또는 기권표가 하나만 더 있었더라도 해당 법안은 통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저지 언론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겨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총기 소유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총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또한 학교, 공원 등 지정된 공공장소, 그리고 술집과 같은 뉴저지주가 지정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또 현재
$50인 총기 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로 인상하고 총기 휴대 허가 신청 수수료 역시 현재 $2에서 $200로 인상해 총기 소유를 원하는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뉴저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간 머피 주지사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공화당 인사들은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던 수백만 명의 국민이 의회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코로나 회복 기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를 잃게 된다고 관련 당국이 밝혔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회는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사람들을 주정부가 의료 보장 대상에서 퇴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건비상법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극빈 계층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965년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도 전국 25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로부터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라는 압박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약 8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었던 메디케이드에서 앞으로 수백만 명 이상이 축출당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의 연방정부는 가입자들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주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가입자는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이나 오바마 케어의 어포더블 케어법, 아동의 경우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정부들이 앞으로 자격을 잃을 가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축출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의 최극빈층, 집 주소나 인터넷, 전화 연락처조차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에서 빠르면 4월 초부터 가입자 퇴출을 시작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이를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담당자 로빈 루더비츠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국민들은 자신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4월 1일 전에 가입 확인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 6월부터 평일에 운행되는 뉴욕시 전철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이 됐고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7번 노선을 포함해 1번, 6번 노선, EFLQ 노선 운행을 평일에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MTA는 퀸즈 동부와 락커웨이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A, C 노선 러시아워 운행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주말에는 일부 노선을 늘려 퀸즈 브루클린 거주자들의 이동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G, J, M 노선의 주말 운행 대수를 늘려 주말 대기 시간을 약 2분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 1월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한 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왔던 가족 이민과 12월 문호에서 소폭 후퇴했던 취업 이민 2순위와 4순위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3개월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반면 나머지 취업 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이번 달에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금융소비자보호국과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웰스파고가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7억 달러는 벌금으로 나머지 20억 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웰스파고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일부 고객들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집주인들의 모게지 대출 금리 조정 요청 수천 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에 비해 0.5%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연간 82만 8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11월 신규 주택 건설 신청은 134건으로 전월에 비해 11.2%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7.1%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택 건설의 지속적인 하락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이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억누르고 주택 시장에 얼마나 압박을 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건설 활동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 멀었다며 주택 시장의 침체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